기획을 하고 있다고 좀 자랑할 수 있는 게그 중에 하나가 조사를 보통 이제 조사기관이 아무래도 공직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전문성의 영역 면에서는 뭐 우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접근성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직이 접근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우리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현장에서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돼야 협회가 또 조직화도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주제 자체도 의의가 있지만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표는 여태껏 연구 중에 했던 응답률보다 우리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더블로.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좀 잘 나줘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앞으로의 실태 조사는 이제 협회가 강점인 부분을 협회가 하고 뭐 센터가 강점인 데는 센터가 하고 여기도 전문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강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해서 실태 조사율을 높일 수 이번 실태 조사가 새로운 전환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팀워크를 잘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조직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저희도 사실 너무 보고 또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저희도 또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 알기업이나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현장에서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으신 현장 조직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일하면서 저희도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구는 세 가지 과업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점수 실태 조사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정책, 마을기업 관련된 지원 정책에 관해서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마을기업 4개사에 대해서 사회가치 보고서를 개발하는 이 세 가지 과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실태조사 항목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마을기업 혹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으로 했던 그 실태조사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공통의 항목을 뽑아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는 게 이제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신규 항목을 뽑아내겠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접근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문항에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게 그 마을기업의 어쨌든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뽑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전체 240개에서 260개 중에서 한 20개사 정도는 이 그 기본적인 실태 조사 수행 플러스 이제 정책 부분과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런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심층 인터뷰 질문은 기본적인 그 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조금 추가적인 질문지를 뽑아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심층 인터뷰랑 나중에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제작할 4개사랑 20개사, 4개사를 좀 빨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크게 4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일반적인 현황, 재무 현황, 그리고 고용 현황을 보는 부분이 A 파트이고요. 애로사항은 이제 마을기업 운영상 애로사항, 그리고 4대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 처음에 선발을 할 때도 그렇고 2차, 3차 심사를 하실 때도 이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 비애로사항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 가치 파트가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파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C-1 마을기업 적정성은 저희가 뭐 표현을 적정성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사실 이제 말기업 그 4대 요건별로 조금 그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항목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행안부 지침상에서 그 실태조사 그 점검표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필수적으로 여쭤봐야 하는 부분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2 핵심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가정하고 전제하는 바는 말기업이 되게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적인 요소,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되게 주요하게 목적으로 두셨던 핵심 사회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설립 목적은 어땠는지, 현재에도 그 사회적 가치가 잘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위주로 좀 같이 보는 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관리는 실제로 이제 말기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실제로 하고 계신지, 하실 때 혹시 힘드신 부분은 없으신지, 만약에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되게 힘드시다면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는지 여쭙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C-4는 어쨌든 이제 행안부 지침 하에서 나름대로 이 매년 이제 말기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려운 부분 없으신지,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항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말기업 대상 지원 정책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원 기간의 어떤 행정 서비스적인 만족도, 이 부분은 기존 실태 조사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항목은 나중에 이제 설문지 강한 설명 드릴 때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 연구 사업 자체가 조금 이제 특징적인 면이 다양한 조직들이 협력을 해서 각자의 강점을 잘 발휘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설문지 설계도 되게 잘해야 되고, 정책 연구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사회가치 보고서도 그 말기업들의 사회적 가치가 잘 드러나게 잘 개발을 해야 하지만, 이 말기업 협회에서 그 실태 조사를 실질적으로 잘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해주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경기도 사경센터 같은 경우도 같이 계속 열심히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오늘처럼 설문 설계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받고 이제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 자체는 지금처럼 진행 준비를 하고 설계가 일단 끝나면 이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할 때 조금 이제 빡빡한 일정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응답률을 높이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초반에 빨리 이제 한 바퀴를 이제 다 돌고 나머지 이제 보완 조사를 할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저희는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그 실태 조사 진행 방식을 짰었고요. 그래서 또 사실 뭐 여러 번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시도를 했는데 또 그게 연락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이드처럼 뭐 3회 이상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좀 휴먼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어떤 가이드도 좀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실태조사가 전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그냥 취합을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어떻게 할지는 또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한 번 받고, 또 뭐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번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미리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태조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저희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마을 기업의 그 관련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안부 지침 그리고 조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 이제 법률 체계에서 지금 현재 뭐 법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 경기사경센터가 경제원으로 바뀌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그런 부분을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외에 17개 광역지자체 말기업주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주요한 특징적인 부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 관련된 분석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좀 시작점을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가치 보고서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IMP라고 하는 그 글로벌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게 뭐 글로벌이라서 말기업이랑은 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사회적 가치를 설명할 때 공통의 언어로 이 말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그 언어로 정리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이게 연차로 동일 기업이 쌓일 경우에는 이 사회적 가치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어떤 기업을 할지 그런 선정을 해주시면 그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가치 보고서 왜 쓰는지, 또 IMP가 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전체적인 좀 안내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저희가 리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고서 제작하는 4개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밀착 있게 저희랑 소통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질문지를 굉장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 연락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좀 특이하게 이제 말기업은 뭐 지정 형태와 지정 연도 그리고 출자 회원수 이런 것들을 되게 기존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자 회원수 중에서 또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비율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소재지 유형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말기업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좀 특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고요. 재무 현황 부분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말기업 관리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현황은 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상근직이랑 비상근직을 좀 나누고 이분들의 어떤 임금액이나 근무시간 이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 취약계층 고용이랑 지역주민 고용은 좀 구분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취약계층을 좀 보려고 이렇게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D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항목은 되게 많아 보여도 5점 척도로 체크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부담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고 애로사항을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업성은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 그리고 마케팅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유통이나 홍보 채널을 좀 구분을 해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하고 계신지 객관식 문항으로 넣었고요. 시장 경쟁력 부분은 보통은 그냥 가격 정도만 보시더라고요. 그 가격 경쟁력을 보는 건데 플러스 조금 그 차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는 항목으로 이제 경쟁 수준이 너무 비슷한 내용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으면 이제 경쟁 수준이 좀 심하면 이제 차별화가 조금 낮을 수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공동체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항목별로 또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말기업이 회원이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냐 아니면 하는 사람만 이제 위주로 돌아가냐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형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투명성은 사실 뭐 이거를 어떤 정보를 보고 저희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자기 진단 차원에서 투명성 정도를 보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동체성 부분은 세 가지 항목, 세부 항목까지 포함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공성 부분은 이제 지역 주민 욕구의 연계 정도. 네, 이거는 그 기존의 뭐 심사 기준이라든지 뭐 관리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얼마나 이제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포함을 시켰고요. 뭐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물어봤던 것보다는 좀 더 간소화시켰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은 최대한 묻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이게 지역사회공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항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역성인데요. 지역성도 주민 참여 어떤 이 말기업이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 주민의 지역 주민이 말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제 오픈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통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말기업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 첫 번째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형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자본 부분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말기업의 어떤 4대 요건 중에서 지역성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데 이제 말기업이 기여하고 있는지 보는 항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원자재 조달과 이제 제품 서비스 판매하는 쪽으로 나눠서 이제 해당 지역 내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전국 사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는 거의 취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많이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전체를 보는데 왜곡이 있을까봐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조직도 저희가 넣었는데요. 그 이제 말기업이 주로 협력하고 거래하는 조직이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뭐 정부 공공기관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회적 공개 조직이랑도 이제 거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회적 가치 부분은 여기가 항목이 5개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내용만 짚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설립 당시에 어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냐,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항목이고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지금 사회적 가치가 잘 창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제 여쭙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도 또 여쭤봐야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핵심 사회적 가치가 뭔지를 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5번째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구조를 여쭙는 질문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의 소농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를 보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내용이 나오면은 좀 말기업이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3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 관리를 하고 계시냐 하신다면 어떠한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걸 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묻는 이제 섹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4 그 사회적 가치 관리 정책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회적 가치 관리 정책 방식이 뭔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를 묻는 섹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만족도는 마찬가지로 오전 척도로 지원 정책이랑 그 지원 기관 행정 서비스로 나눠서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이제 설문지를 구성.